잠시 휴식을 좀 취했습니다. 지정 토론 5분에 대한 토론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그 토론자 선생님께서 한 10분 정도씩 시간을 갖다가 할애를 해가지고 말씀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먼저 김영문 전북대학교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예, 전북대학의 김영문입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두 분의 발제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을 포함해서 ILO 협약의 국내 비준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주시는 우리 이광택 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산업안전보건이 국내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동안 노동자들의 큰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거나 사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중심으로 해서 두 분 발제자분께 배운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현재 두 분의 이제 발제로부터 우리가 제 151호 협약과 187호 협약은 이미 비준한 것으로 알고 있고, 174호와 161호가 이제 비준이 이제 될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 협약들은 되게 기술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 인권으로서, 기본 권리로서 기본 협약으로 이제 격상하는 문제를 이제 오상호 교수님과 이제 윤여원 선생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호 협약하고 187호 협약은 비준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현재 이 협약을 국내법으로 어느 정도나 잘 충실히 수용을 하고 있느냐, 또 협약 정신과 맞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전체 이 협약과 관련해서 우리 이광택 교장님께서도 인사말과 모두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은 이미 이제 이 직업으로 이게 바뀌었죠. 이제 그래서 산업의학회도 직업환경의학회로 다 바뀌었는데, 여기 노동 분야에서만 아직도 산업이라는 구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전체 협약과 관련해서는 산업이라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이제 인간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 155호 협약 제2조는 경제활동 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노동법은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노동조합법 분야에서는 이미 근로자를 넘어서서 근로자 아닌 자인 비근로자에게도 그러한 근로삼권들을 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이미 프랜차이즈라든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로 이미 그 범위, 적용 범위를 확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ILO의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산업이라는 패러다임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이러한 기본 권리들이 보편성에 입각해서 이제 바꿔가게 되는, 진화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LO 협약 그 자체 또는 권고안 그 자체도 회원국들이 자영인들, 그러니까 셀프 인플로이드, 대표적인 게 농업인 안전보건에 관한 협약에서 자영농 182호입니다. 184호입니다. 자영농들에 대한 안전재, 농작업 안전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해서 노동자에서 점차 이렇게 확대되어가는 그런 경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전보건이라는 이 가치는 산업이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노동자 대 사용자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치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노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건 뭐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인간의 건강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인간 보편의 건강권 보호 차원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산업으로부터 인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는 우리 헌법 제12조에 신체 자유의 기본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체 자유의 기본권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이 된 기본권이고, 신체 자유는 신체 완전성의 자유를 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체 완전성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는 신체 자유 나가서 신체 완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체 자유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155호 협약과 제187호 협약을 국내법적으로 이행을 할 때는 이게 헌법 제12조의 신체 자유의 기본권을 충분히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협약으로의 격상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이 우리 이 입법사를 보면은 1963년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만들어졌죠. 당시는 뭐 열심히 일하다 다치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서 보호해 준과 동시에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산업 현장으로 다시 투입하는 이런 법률이 1961년도 군사혁명과 동시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1980년대 초에서 이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입장이, 노동자들의 기본 입장이 다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가 되었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ILO가 금시 지탄이만 늦었지만은 당연히 기본 협약으로 격상해야 할 필요성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헌법의 헌법 12조의 신체 자유의 기본권 보호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준된 협약과 현행 산업안전보건제도를 보면 이 두 개는 이제 우리가 다 비준을 했지만은 제 151호 협약 관련 위험물질이나 위험작업에 대한 정보 제공, 노동자의 노무급부 거절권 또는 작업 중지권 등과 같이 협약 제13조에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충분히 보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제187호 협약 관련해서 정부는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제대로 시행된 것이라면은 산재 사고가 안 났어야 되는 거죠. 중대 사고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종 법률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포괄적이고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을 협의하거나, 또는 이제 이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노사가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 노사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노사협의회가 기능을 하고 있느냐? 산업안전보건은 대개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은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이렇게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운영을 해왔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보면은 이게 직업성 뭐 암이나 뭐 여러 가지 특수한 질병이긴 하지만은 이게 수년에 걸쳐서 대부분 판결이 이루어질 정도로 아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사법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업주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매우 인식 자체가 발전이 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보상 산재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의 발전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직업성 질병을 다 질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 발전 가지고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고와 또는 직업성 질환과 또는 작업장 환경과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직업병으로 인정해 주는, 말하자면은 준직업병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과 산업보건의 동등한 보호, 안전과 보건은 통상적으로 업종별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업별로 해서 직종별로 해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죠. 같이 가는 경우가 보면은 간단히 보면 농작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죠. 농사 짓다 보면은 집에서부터 경운기 몰고 작업장까지 장목하는 데까지 가다 보면 이게 전체 과정이 안전과 보건이 합쳐진 건데, 그러나 공장제 산업에 있어서는 사업장 안에서의 분위기와 그리고 집으로 이어져 가는 이 과정이 상당히 분리됐다 해서 보건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없었죠. 그런데 사업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전부 그대로 집으로 이어져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가기 때문에 이게 믹싱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장 내부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축적이 돼서 결국 직업성 질환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 보건은 다른 게 아니다. 동등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보건상의 손해라는 게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가 또는 훼손이라는 게 이게 직업성으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의 고유한 것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근로자 노동자의 일상생활로부터 발생하는 것인지는 상당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완전성의 자유는 안전과 보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그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안전과 보호는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재는 사망사고 사고성재 직업병으로 국한되어 노동자의 보건상 위험에 대한 인식도 약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빈약했는데, 통상 보면은 이제 근로자들이 겪는 보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여러 가지 일반 검진제도, 특수검진제도 또는 뭐 임시검진제도 등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사업장에서는 보건보호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전과 작업 환경으로부터 오는 보건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날 용어가 되겠고 건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 건강상의 위험은 뭐 안전 재해와 못지않게 중대한 근로자들의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동등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161호 협약도 우리가 당연히 비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61호 협약에 직업과 관련해서 최적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 유지하기 위해 기업 내에서 필수적으로 예방기능을 갖추고 조사에 대해 조언을 책임이 있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도 산업보건도 어떻게 보면 직업상의 보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이것도 근로자 건강기본권의 보호가 필요한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ILO 생활산업안전보건을 위한 협약에서 예방사고의 중요성과 산업안전보건의 디지털화.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협약과 크게 뭐 상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187호 협약, 151호 협약, 그다음에 161호 협약도 항상 예방을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74호의 경우에도 중대산업사고 예방 실천 강령에 기초해서 중대사고 예방, 중대사고 위험의 최소화, 중대사고 영향의 최소화를 규정해서 중대사고의 예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방을 위한 제도 규정은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도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이죠. 그런데 시행규칙이 이게 650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근거로 해서 또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코사 가이드는 13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1313개는 또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런 이제 뭐냐면 규정집이죠. 여러 규정들이 모은 규정집인데 그 아래에 또 세세한 규정들이 있어서 수천 개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조항들이 어떻게 산재 예방, 사고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거를 추적해서 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는 다 그냥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다 늘어놓고는 우린 다 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사망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법 제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경영 책임자가 누가 실제로 구속된 사례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법률로 만들어서 처벌한다, 형벌의 위화로서 산재사고를 막겠다는 것은 이건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사고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업주나 일반인들은 예방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방을 한다 해도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자조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방이 노동 생산성을 증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을 위하여 투입된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요되는 비용이 훨씬 많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ILO의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에서 협약을 보게 되면 현재는 시대가 변해서 IT나 IO 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산업안전재해를 예방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마치 이제 IT 강국이기 때문에 ILO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을 디지털화하자, 이런 주장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산업에서 보면은 뭐 웨어러블, 뭐 인공지능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 걸음마 수준인데, 사회무장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전부 돌보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독거노인이 물 사용량이 없다, 전기 사용량이 없다, 가스 사용량이 없다, 뭐가 사고가 터진 거죠. 그리고 거주하는 그 공간에다가 전부 센서를 달아가지고 그 노인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진으로 전송하면은 이제 이 사생활 침해니까 안 되는 거고 데이터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 패턴을 또 싹 전부 다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이 노인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바로 연결 시스템이 돼가지고 가족에게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경찰권으로 연락이 되고 마지막 경찰로 연락이 돼서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고 마지막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들이 안 오는 새벽에도 투입이 되고 이런 사회보장 플랫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농업 분야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밖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여기다가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걸 차고 작업을 하다 보면 다 이 카메라로 비춰가지고 현재 작업 자세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고치세요. 그런데 이런 이 발달된 IoT 기술들을 우리는 산업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중대재해가 잘 일어나고 있는 건설업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든가 조선사업, 그다음에 원화청으로 해서 재하도국이 되는 이런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그 표준화된 이 IT 기술을 응용을 해가지고 일반화하고 행동 패턴 분석에 의해서 예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과 제도를 비준하느냐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산업계, 노동계가 다 달라들어야 할 일이 바로 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 토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보건의 인력을 보강해서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타워크레인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력 보강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 분야로 이렇게 우리가 점차 관심을 이동시켜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헌법 제12조의 신체 완전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과 보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 보건 측면에서 161호 협약을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IT 기술을 접목을 해야 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아주 방향 제시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전승태 팀장님 한국경청 토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한국경청의 전승태 팀장입니다. 앞서 두 분 전문가께서 아이로 협약 관련된 여러 가지 그간의 경과와 또 최근에 저희 다음 주부터 열리는 110차 총회 관련된 그런 안건들에 대한 노사정 입장 부분들을 잘 검토하고 설명해 주셨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 어차피 다음 주에 있는 아이로 총회 관련된 안건들에 대한 일단 우리 사용자 그룹의 최근 동향들이 어떤지 부분들이 아마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안 한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그걸 당장 여기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걸 사실 논의해서 결정하는 거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주로 이제 사용자 그룹들의 그런 생각들이 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좀 파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오상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결의안 초안에 이제 두 개가 지금 올라가 있죠. 155호랑 187호.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초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격상될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5일 날 이제 최근 저희 아이로 산업안전위원회 보고서 결의안을 보더라도 크게 이제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일단 협약이 기본 협약으로 일단 격상되는 것으로 계속 일단 변화 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협약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도 이미 다 비준을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아이로에서 이게 논의가 된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이거 반대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아이로에서 이렇게 기본 협약으로 이게 격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이런 협약들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거나
또 새롭게 또 뭐 비준을 검토하고 있는 또 개발도상 국가들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그 산업안전보건의 기술 협약들이 그러니까 기본 협약으로 격상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과연 새롭게 이런 협약들을 또 우리가 비준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부분들이 같이 이제 고려가 저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 기술 협약에서 어떤 기본 협약으로 격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ILO에서 어떤 감독 이행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아무래도 비준에 있어서는 각 국가들이 더 쉽게 이렇게 다가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좀 협약별로 잠깐 뭐 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앞서 뭐 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사용자 그룹 내에서는 187호 협약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155까지 이제 기본 협약으로 일단 결의안에는 이제 들어가는 있지만 당장 뭐 ILO 총회 때도 아마 요 관련된 아마 좀 그 노사정 간에 대표들 간에 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자세하게 뭐 그 내용들 다 들여다본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 사용자 그룹 쪽에서 조금 그 계속 좀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은 물론 187호나 185호 자체가 뭐 크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155호는 주로 이제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별도로 협약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저희 사용자 그룹 입장에서는 155 자체가 또 옛날에 먼저 제정이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산업 현장 모습을 전제를 해서 이런 협약들을 각 국가들이 이제 비준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여러 가지 노동시장의 변화 부분들을 이 협약 자체가 좀 반영하고 있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5가 아까 적용 범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 협약의 내용들을 보면 뭐 일부 또는 뭐 전부 적용을 뭐 제외하는 조항들도 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특정 경제활동 그 부분과 또 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 쪽에서는 이렇게 뭐 제한된 범주의 근로자라든지 뭐 이런 범위 안에 실제 우리 정부의 어떤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는 비공식 경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그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 155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본 협약 격상으로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187호 부분들은 저희 사용자 그룹 쪽에서도 뭐 당연히 격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그 기본 협약으로 격상이 되더라도 이미 이 협약을 비준하고 있는 국가들도 크게 또 어려움은 또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돼서 뭐 저희로서도 뭐 187호 부분들이 일단 먼저 그 격상이 되는 게 순차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먼저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발제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못한 그런 협약들 161호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과 이제 중대산업체 쪽에 협약 이제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또 비준 필요성도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또 그 두 개 비준하지 않은 협약들 부분들도 향후에는 이제 그 협약을 비준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왜 그런 161호랑 그 중대산업체 관련된 그 협약을 왜 비준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사실 저희도 뭐 조금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161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비준 안 했지만 많은 국가들이 아직 비준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협약 중에 하나라는 거는 분명히 다 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ILO 총회에서도 우리 산업안전 기술 협약 중에서도 아직 기본 협약으로는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지금 협약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161호 협약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기업 내 산업보건 서비스를 기구를 설치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협약의 저는 내용으로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국에서 왜 그러면 비준을 조금 주저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일단 뭐 그 기업 내 산업보건 서비스를 이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뭐 그 발제에서도 조금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노사로부터의 업무상 뭐 독립성 보장 이런 조건들이 조금 충족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그런 상황하고는 조금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업 서비스 어떤 기업 내 꼭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하지 않더라도 뭐 우리나라처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외부 기구와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보건 서비스가 또 있고 또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공공 중심으로도 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민간의 어떤 그 산업보건 서비스의 어떤 질 부분들이 양적으로는 저는 많이 늘어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조금 좀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런 질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비준을 나중에라도 혹시 검토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보건 어떤 상황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비준 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방지 관련된 협약 부분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비준을 안 했지만 사실 뭐 관련 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 협약이라든지 화학물질 협약은 이미 좀 비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공정안전관리 제도도 저희 나라가 이제 1995년에 이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제도가 뭐 꼭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꼭 지금 비준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화학물질 관리 제도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뭐 무역협정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저희 뭐 사용자 그룹 쪽에서도 어쨌든 산업안전보건의 어떤 기본권 선언이 이게 국제조약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입장 하에 그 관련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기본권 선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더라도 실제 기존의 이 선언권 개정 이전에 맺었던 조약국들의 어떤 계약 내용에서는 영향을 이제 주지 않는 방향으로 뭔가 선언문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당길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기술 협약이 이제 기본 협약으로 격상됐을 때 과연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앞서도 제가 뭐 그 기존의 협약을 그러니까 비준을 검토 중이거나 아니면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상 뭐 구체적으로 뭐 자세히 뭐 알지는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이행과 관련된 아이돌 감독 부분들이 좀 강화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나라 비준한 국가들이 뭐 주로 6년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이행 사항들을 보고한다고 하면 이게 기본 협약이 됐을 때는 3년마다 또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고요. 주기가 단축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다 더해서 그리고 뭔가 이런 비준 협약 이행과 관련해서 불충분하다는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아이를 쪽에 만약에 제기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실질적 노사정단이 어떤 그런 감시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더 이행을 독촉하고 뭐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감독 체계의 부분들이 좀 강화된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이 기술 협약이 기본 협약으로 격상됐을 때 어떤 변화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지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영계에서의 입장을 갖다 그 발표 말씀 주신 거로 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협약의 기준협약 개선이 뭐 155호나 161호나 174호의 문제점 내지는 보완점을 갖다가 좀 많은 지적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그 임재범 항운노총 산업안전본부 그 실장님께서 말씀 주시는 시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항운노총의 임재범 실장입니다. 뭐 앞서서 발제 두 분 해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중대산업사고 예방협약 174호하고 이제 산업보건서비스협약 161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중대산업사고 예방협약 114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지켜야 될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그 화학사고 예방센터라든지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존 그 협약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라든지 모자란 부분들이 있었을 때 좀 보완하고 보충해서 운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준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산업보건서비스 협약도 마찬가지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장 내 그 서비스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 뭐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안전보건공단이라든지 보건관리 위탁기관 같은 부분들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협약의 비준에 맞춰서 그 협약 기준에 맞도록 조직이나 기능을 개편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비준을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아이로 협약 그 비준과 관련해서 그 정부가 이제 그 선입법 후비준에 관행을 자꾸 이제 들춰가지고 모든 것이 다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비준을 해야 한다는 이제 관행이 얽매여 있는데요. 이런 관행을 좀 깨고 선비준 후입법하는 그런 그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 ILO 협약 관련해서 발주하는 연구용이나 이런 거 보면은 부정적인 기조의 보고서를 이제 통해 가지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아직 뭐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비준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기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쳐 나가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을 찾기보다는 되는 부분을 연구용이나 이런 쪽으로 내보내 가지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155와 187호를 사실은 비준을 했는데 이때도 그 정부에서는 뭐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국제화를 선도한다 뭐 이렇게 계속 홍보를 했거든요. 이런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글로벌 기준에 맞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ILO 그 협약을 갖다가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정식 그 장관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그 산재 사망 사고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라고 이제 밝힌 만큼 ILO 그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의 비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여담이긴 하지만 오늘 김철희 국장님 대신해서 손필용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지난 2021년에 평택항 이선호군 그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청와대 계실 때 그 하원노련하고 정책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분명히 그 ILO 협약 중에서 152호 그 부두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한 부분도 비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건의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과장님께서 좀 그때 일을 좀 상기시켜 드리면서 확인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안전보건 관련 비준 협약 비준에도 좀 전향적인 자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LO 협약 기본 협약 격상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기본 협약으로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이 이제 두 가지 협약이 있는데 155와 187호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본 협약이 반드시 이제 협약으로 이제 격상이 되어서 그 정부의 정책 기조에 있어서 가장 연관이 깊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그 비준한 다른 기본 협약에 대한 이행 준수 여부를 떠나서 그 산업안전보건 협약의 격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협약 자체들이 기본 협약으로 격상됨으로 인해서 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에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관심에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은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 협약을 격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그 기술협약으로 비준이 된 이후에도 그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지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기술협약에서 기본협약으로 포함되면 이러한 협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게 된다면 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은 기존에 비준된 6개 협약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협약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협약 비준에 있어서도 그 김영균 씨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됐고, 그다음에 그 2000년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있은 이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사회학 방문식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선도적으로 그런 그 ILO 기본 협약이라든지 이런 그 기술 협약의 산업안전 보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비준하고 이행함으로써 이런 참사들을 막아낼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산업안전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기본 협약에 포함이 되면서 이런 이런 부분도 이제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틀을 마련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기본 협약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55호하고 187호가 있었는데 그 국제노총하고 국제제조노련에서는 사실 161호를 다시 그 기본 협약으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161호 협약이 기본 협약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뭐 지금 그 ILO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155와 187호가 이제 기본 협약으로 될 것이 유력해 보이고 있기는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에 관련된 그 기본 협약은 여러 가지로 그 많은 그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본 협약들이 규제로 인식하면 안 되고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경영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노총에서 말씀 주신 게 이제 그 기술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이 보다 이제 강화가 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그 정부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부정적인 검토보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협약을 갖다 좀 더 늘려나가자 하는 말씀을 주신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 민주노총의 최명선 안전보건 그 실장님의 그 토론이 있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예.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토론은 저희 조직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ILO 총회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총회에 어떤 입장으로 갈 건지가 아직 저희 내부 논의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오늘 토론회 이후에 저희 조직도 좀 더 논의를 해서 전체적인 ILO 총회 준비를 더 이제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토론회에서 그 발제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민주노총은 좀 부끄럽게도 ILO의 좀 국제기구의 여러 가지 협약과 한국의 현재 산업재해와 좀 연관시켜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ILO 전체에서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해서 뭐 국제 캠페인 등등을 할 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해온 바는 있으나 협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화해서 좀 진행해 본 경험이 없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이번에 ILO 총회에서 기본 협약으로 격상되는 것들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토론회에서 이제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좀 전반적인 그 고민도 좀 깊어지고 문제의식도 좀 더 많이 생기고 민주노총이 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적극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오늘 앞에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G10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국제노동기구의 그 안전보건과 관련한 협약의 비준율이라든지 저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고 사망의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고, 그 한국이 굉장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법제도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비준하지 않은 협약도 많고, 그 비준하지 않으면서 국내법을 정비하자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임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안전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이 특히 아시아나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의 안전과 뭐 산재보험 이런 걸 수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잘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저희는 이 국제적인 전반적인 기준에도 굉장히 미치지, 우리 정말 많이 죽고 있는데 수출할 만한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다른 국가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할 만한가? 이런 의구심을 좀 계속 가져왔었는데, 오늘 그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다. 많이 죽고 다치고 병들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국제적인 그 기준을 저희가 전혀 도달하지 못하고 있고, 그 아까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말씀도 하셨던 것처럼 그 많은 사각지대에서 협약 비준도 안 하고 국내 법제도도 정비가 안 되어 있다. 그게 결국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 현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것과 또 굴레처럼 엮여 있었다.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지금 이제 그래서 국내 지금 비준한 협약과 관련해서 앞서 김영민 선생님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일단 비준한 협약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준을 했지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일단 이제 아까 155호 협약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경제활동 부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정말 일부 직종에 한정해서만 직종도 한정하고 있고 전속성 요건도 갖고 있고 차등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협약 이행이 국내 법제도가 정비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155 협약 13조에 그 위험 작업에 대해서 거부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있고, 19조에 사용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에서 이제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과 관련해서는 급박한 위험의 작업을 거부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불이익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정말 위험한 작업을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거부하면 징계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의 현실이 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는 155호나 작업중지 관련해서는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아주 일부 기업에서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위험작업 거부를 좀 정말 현장에 정착시켜 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임금 손실이 안 가게 하고 징계 안 받게 하고 또 하청업체한테도 하청업체가 그 위험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좀 거부하면 안전조치를 취해질 때까지 작업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한 손실비용도 좀 보존하고 그렇게 위험작업에 대해서 먼저 조치를 요구하는 하청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권을 준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현물 지급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정말 현장의 위험 작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155호 협약의 좀 실질적인 조치로 국내법 제도를 좀 바꾸어서 정말 산재 사망 감소로 좀 직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7호 협약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 여기 노사정 와 있는데 노사정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이나 이런 논의에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냐, 굉장히 형식적 운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187호 협약에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데 정말 안 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방사선 보호나 직업성 암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됐던 내용 자체도 좀 굉장히 국내에 많은 영향을 주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이 방사선 같은 경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고 직업성 암도 그 반도체 직업성 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약을 비준하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법이 좀 달라졌는가 현실이 달라졌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비준한 협약과 실제 현장은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도에서는 안 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161호와 그 174호 협약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아까 조직의 공식적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161호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이 그 ILO 노동기구의 이번에 ILO 총회에서도 중요한 협약으로 기본 협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한국은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기본 협약과 상관없이 이 161호 협약의 국내에 시급한 비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저희 산업재해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사고 사망에 엄청나게 집중해 가지고요. 원래 보건이 굉장히 취약한데 지금 보건이 지금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업장이 형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종사자의 우리 한국의 노동자나 종사자의 그 업종 규모나 노동자 증가는 이 보건 분야와 관련해서 보건 서비스가 필요한 노동자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또 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보건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뭐 화학물질 직업성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떤 고정사업장에 축적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정사업장에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잠복되고 이런데 한국은 또 다른 한편으로 고용구조가 일용직이나 파견이나 특수고용이나 플랫폼이나 이렇게 지금 계속 고용구조가 파편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걸맞는 산업보건 제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정부가 뭐 특수고용 플랫폼 같은 경우에 뭐 맞춤형 건강진단 뭐 이런 다수 복수사업자와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보건서비스 할 수가 없으니까요. 현행 법제도로는. 그래서 맞춤형 건강진단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고용 형태고 현장이 계속 종료되니까 지금 현재의 국내의 산업보건과 관련한 것으로는 건설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사업장한테도 이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한국의 현실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산업보건과 관련한 것들이 전반적인 혁신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수차례 해왔는데 좀 안 됐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업장의 보건관리 선임이라든지 위탁대행 체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신이 되게 높고 또 이제 가불관계에 있는 사업주하고에 있어서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만약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십몇 년 동안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61호 협약은 하나의 산업보건기구를 하나의 기업, 복수의 기업 이런 걸 이제 공동기구의 구성을 좀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 그동안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 협약 비준을 진행하면서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특허 플랫폼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보건 서비스에서 이 산업보건기구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역할과 권한과 등등에서 이것도 지금 한국의 산업보건 서비스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61호 협약이 ILO에서도 기본 협약으로 격상되는 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고 노동자 그룹의 공통된 사안이니까 기본 협약으로 격상될 필요가 있고 그것과 좀 무관하게라도 국내에 좀 시급히 채택되고 비준되는 것들이 좀 추진 사업들이 전개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4호 중대산업재해 방지 협약은 다른 내용들은 좀 잘 아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이 화학사고와 관련해서 공정안전보건제도, 화학물질관리법 등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제하신 분께서
근로자 대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근로자, 노동자의 참여 부분들을 중요하게 언급해 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PSM 제도는 화학 사고는 거기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당사자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현재 PSM은 원청 중심으로 되고 있고 PSM이 삼보이 심의상이긴 한데요. 원청 노사가 심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사자인 하청 노동자는 참여 구조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중대산업재해 방지 협약에 있는 이 노동자 대표 내지는 노동자의 참여가 좀 방지 협약을 좀 체결하면서 비준하면서 그 안에 이 노동자 대표의 참여 부분도 국내 법제도가 좀 시급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74호 협약에서 18조 점검 조항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청 노동자의 점검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대상화되어 있거든요.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 공정별로 그 노동자에게 이제 물어보고 의견 듣고 뭐 이렇게 하는 정도 수준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 대표가 이제 감독관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조항이 화학서가와 같은 사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또 울산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뭐 노산단의 문제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지금 화학 사업장에 굉장히 빈발하고 있는 화학 폭발 사고 등등이 지금 저희도 이제 이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일산업 그다음에 여천 NCC 등등이 다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다 죽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산업 174호 협약과 좀 연동해서 그 문제가 협약 비준도 다시 한번 좀 아까 이제 187호 협약에 따라서 국제 ILO 협약 비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면 174호 그 협약의 이행의 프로세스로 174호 협약에 대해서도 좀 비준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가 어떻게 실물에 맞게 정비되어야 될지 좀 빠른 논의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제 ILO의 그 여러 가지 산업안전보건협약의 기본협약 격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국제적인 회의의 어떤 하나의 그냥 안건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기본협약 격상까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 과연 지금 현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다시 돌아보고 협약 비준이나 ILO 총회에 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준비해 나가는 것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민주노총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명선 실장님께서 오늘 그 말씀 주신 게 민노총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전제를 갖다 하시면서 개인적인 그 의견이라고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준의 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 중요한데 현장은 그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또 못 미치는 기준들이 많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민노총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입장을 갖다 좀 내겠다. 이런 말씀만 다 주신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토론을 우리 그 정부의 그 산업안전보건 그 파트를 갖다 담당하신 손필훈 과장님께서 정부의 입장 내지는 그 관련되는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손필훈입니다. 오늘 그 ILO 협회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의 쟁점들과 전망 관련된 중요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이달 말에 ILO 총회에서 산업안전보건협약과 관련된 이제 논의가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앞에 그동안의 협약 비준 국제적인 협약 비준 상황 그리고 뭐 사망 사고 발생 현황 이런 분석 결과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볼 때 사실 뭐 협약 비준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안전보건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정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분야의 어떤 제도도 그렇겠지만 특히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어떤 제도적인 그 개선만으로 그 산업안전보건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그 동안에 정부가 사망사고 감축에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사망사고 감축의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은 뭐 국민들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실 만큼의 이제 성과가 나지는 사실은 않은 상황이고 또 새 정부에서도 이제 중대재해 감축은 계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물론 이제 법제도적인 개편과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지만 사실은 이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단순하게 법제도적인 개편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독의 뭐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산재 예방 지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그러니까 노사의 안전 문화가 이제 정착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는 사실은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협약 비준과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안전보건의 어떤 정책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조를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도 고용노동 정책에서 이제 산업안전, 산지 예방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저희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새 장관께서 이제 취임하신 이후에도 중대재해 감축을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로 말씀하시면서 그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제 로드맵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미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준비해 나가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새 정부에서 향후 이제 저희가 추진해 나갈 중대재해 감축의 큰 방향들을 정립해 나가면서 그 일환으로 그 아이로 협약에서 그 다루고 있는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들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는 비준을 확대해 나갈지를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그 110차 총회에서 그 기존에 그 100주년 그 아이로 총회에서 이야기됐던 그 연장선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들을 핵심 협약으로 이제 격상하는 문제가 논의된다고 저희도 지금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저희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이제 안전보건이라고 하는 게 그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사실 진작에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약간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는 그러니까 155호 협약과 187호 협약을 핵심 협약, 기본 협약으로 이제 격상하는 문제가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준을 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오늘 그 뭐 토론하신 분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과연 이제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이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있으셨지만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좀 더 점검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미 이제 비준했던 협약을 그 기본 협약으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어떤 다른 이견이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이제 총회에 가서도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충분히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이제 쟁점으로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161호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의 이제 비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총회에서 그 161호 협약을 기본 협약으로 격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저희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기본적으로 산업보건 문제를 뭐 최근 정부가 계속 사망사고 감축에 이제 집중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던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으셨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워낙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사망사고 발생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일단 그것을 감축을 하는 게 당면의 과제고 그 이후에 사실은 보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에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이제 정책적인 노력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고 이제 보건에 대한 것들을 전혀 저희가 접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성태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건강 진단의 확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근로자 건강 센터와 같은 이제 그 건강 관리에 대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직업성 질병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이든지 이제 그런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 추진되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협약 비준과 연계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노동부 연구 영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161호 협약의 이제 비준에 대한 이제 검토도 있긴 했는데 약간은 아직도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관리자라든지 뭐 대행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공단을 통한 보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협약 내용에 어느 정도나 부합하는지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제도 자체가 그런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관련해서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적용 제외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메꿔 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면서 보건 그 뭐 협약 비준과 연계해서 실질적인 그 보건 관리 체계를 좀 그 갖춰 나가는 이 문제를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55호 협약과 관련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조금 명확하게 이제 매칭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업 중지권과 결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작업 중지권이 보장이 좀 이제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개선 같은 것들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률이 계류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검토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을 해 나가면 향후에라도 협약 비준을 좀 확대한다든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희도 뭐 명확하게 협약 비준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협약 비준의 확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체계를 우리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의견 주셨던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노사 의견 계속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현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그 아이로 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이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보충을 해가지고 현장 작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갖다가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가 됐습니다. 또 기본협약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기술협약, 기본협약 격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아니고 그런 것을 찬성하면서 같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앞으로 그 산업안전보건이 실질적인 그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갖다 개선하는데 실제적인 피부에 느끼는 그런 것을 다 정책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을 갖다 세상에 메꿔 나가야 같다는 그런 하나의 뭔가 앞으로의 일들을 갖다가 말씀 주신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선 5분 토론을 갖다 듣고 발제하신 분들 2분께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변 내지 또 이렇게 종합적인 멘트를 갖다 주시고 남은 시간은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자유스럽게 말씀하실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2분 한 3분.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밤을 새워가지고 여기 우리 5분의 귀한 말씀에 대해서 좀 다시 또 코멘트를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몇 분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영문 교수님, 과연 그 협약과 이미 비준한 협약과 한국의 기존에 존재하는 법제도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안협약뿐만 아니라 32개 협약 그리고 작년에 비준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말을 좀 개발하면 입법 충족률이 얼마나 되느냐 할 때 물론 100% 완벽하게 해가지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사정, 주기적인 검토, 사회적 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입법이라는 것은 허구입니다. 입법을 다 완성시켜 놓고 그다음에 협약을 비준하겠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여태까지 뭐 정부나 또 학계에서 많이 선입법론에 편중이 됐는데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거라는 것이 이번에 기본협약 87호, 98호, 29호가 지금까지도 입법이 제대로 됐는가 논쟁이 되는 것을 볼 때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결정론 입장인데 인간 중심의 산안 체계를 세울 것이냐, 기술 중심의 산안 체계를 세울 것이냐,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술도 인간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산안이라는 것은 기술보다는 인간의 관계, 노사관계, 노사정의 협조관계 체계를 세우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드러났지만은 노사정 간의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과 자원, 체계, 법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코디네이션 혹은 컬래버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협약은 다 그걸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우리 경청역 전승태님 같은 경우에는 155호가 좀 낡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각주 사회도 달아놨지만은 ILO가 190개 협약이 낡았는지 안 낡았는지를 매년 검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투데이트 최신 협약이 있고 낡으면 아예 없애버려요. 그래서 190개 협약이 존재하지만 190개 협약이 다 필요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투데이트 최신 협약이 이제 7, 80개 되고 그중에 이제 155호가 대표적인 거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준율이 낮으니까 뭐 좀 문제냐 하는데 우리가 화학물질 협약 175를 비준했는데 그게 이 161호 비준율 ILO 회원국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비준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입국에 정보 제공하는 조항이 우리가 법에 없지 않느냐 하지만은 이미 비준한 화학물질 175 협약에도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이 합의해서 비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의지의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 국장님이 그 민간 부분 그 산안 서비스의 양은 풍부한데 질이 문제다. 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러니까 양을 늘리겠다 이런 어떤 양적 접근법보다는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접근법이 노사정 3자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게 결국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고 그리고 최 국장님 말씀하신 정영선 국장님 말씀하신 주기적 점검 노사정 간에 그런 게 필요하고 우리 임재범 그 국장님이 기본 협약 격상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격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은 190개 협약이 3개 범주로 나눠지거든요. 기본 협약과 정부 노동 행정 정책 우선 협약과. 요거는 이제 일의 세계의 그 디스노워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이제 뭐죠 품위 있는 노동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야 본격적인 노동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그 기술 협약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 문이 두 개가 하나는 기본 협약이고 하나는 우선 협약이고 저 문을 열면은 178개의 이 노동의 세계에서 필요한 178개 기술 협약을 다룬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저 문을 열기 위해서 노사관계와 노사정 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문을 열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노동기준에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한 그 장치로서 지금은 4개 기준밖에 없는데 그 5개 기준으로 산업안전을 끌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격하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위 변경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협약이라는 스테이터스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이거를 기본협약으로 지위 변경을 하고 뭐 다른 한자를 좀 쓴다면 기본협약화 이렇게 써야지 격상 이러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안이 워낙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문제니까 이거를 이 방안에 있는 문제에서 문으로 빼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위치상으로는 격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 말씀하셨는데 그 사장이 40명이 죽은 사건에서 그 공모라는 여사장이 벌금 2천만 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역 토 재벌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언론에 나가고 40명이 죽었는데 아들 딸까지도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인데 계속 추적을 해서 과연 큰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살고 부를 누리면서 노동자를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한 거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학교도 계속 추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냥 뭐 사고나 사람 죽으면 우와 몰려갔다가 끝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뭐 이런 문화는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최명선 국장님 그 아이로 협약 문제하고 이제 국제 노동조합에 제가 이제 노동조합이니까 노동조합 안에 문제가 뭐냐면 이 국제 업무가 신부화되어 있습니다. 영어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의. 그래서 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이로 협약이 국제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고 투쟁의 문제고 교섭의 문제고 조직의 문제인데 이게 꼭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독점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특히 노총이나 산별노조 수준에서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그 노동운동 안에서는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초기업별 이제 공동기구 말씀을 하시는데 각주 19에 보면은 각주 제스 계획을 각주 19에 보면은 다행히도 우리 윤 정부가 국정 과제로 그걸 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기업에 국한되는 걸 넘어서 산업 단지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초기업 단위로 혹은 원화청 단위로 한번 묶어보겠다. 그런 어떤 원초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국정과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제 이 155가 왜 비준은 됐는데 제대로 이게 효과를 못 발휘냐 하면은 이 155를 기업별 노사관계 안에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정규직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꺼내서 원화청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공단도 같이 참여하고 지역의 노사정도 같이 참여하고 업종 산별 다양하게 유연하게 뭐 노동시장 유연하잖아요. 산업안전 체계도 유연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이걸 경직되게 기업에만 이렇게 꽂아놓고 수십 년 동안 낡은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55나 지금 우리 이 협약들은 어떻게 산업안전 체계를 유연화할 것인가, 한국의 낡은 체계를, 낡은 법제도를 그런 의미에서 큰 방향을 이제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송 과장님이 이제 실질적인 개선이 이제 중요하다. 비준보다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비준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입법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장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 그럼 이제 제도 문화를 어떻게 안전보건 문화를 어떻게 현장에 이제 빌드업할 것이냐 할 때 이 협약이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약이라는 게 법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행과 개선, 우리의 의식 문화를 바꾸는 큰 방향을 비춰주는 등대다. 자꾸 협약 이러면 뭐 법 바꾸고 뭐 몇 조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런 법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철학과 이념과 방향을 던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 협약의 비준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산업 안전 보건 문제가 두 가지 그
속담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약을 비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법제도 오는데 이게 법 따로 현실 따로잖아요. 협약 따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귤이 회수를 건너왔는데 탱자가 아니라 진짜 귤이 되게 하는가에 대해서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법이다. 제가 발표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구슬이 뭐 나만 놀아요. 근로감독관 3,000명, 공단 2,000명, 안전보건 민간 업체들 3,000명, 그 외에 의사회를 따지면 제가 뭐 이만큼 많은 나라가 없고, 그리고 사장들이 안전보건 대행을 맡기면 3,000원, 4,000원씩 노동자 2당 줘요. 그 정부가 또 세금으로 줘. 공단이 또 기금으로 줘. 거기에 산업안전보건, 그 산재보험까지도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따로따로 논다. 그리고 시장의 논리에 완전히 맡겨져서 사회적 선순환을 위한 조정과 통제 종합의 기능이 없다. 그럼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저는 그 세 마리의 구슬에 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행히 오늘 우리 송 과장님 오셔가지고 좀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는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여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 교수님 이어서 말씀 주세요. 일단 우리 토론 글 써주신 5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각자 우리 이제 김용문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 계시긴 하지만 우리 노사정 각 뭐 대표로서 저와 함께 비슷한 생각으로 그냥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참고로서 오늘 5분이 주신 의견들을 받아들일 거고, 뭐 특히 이제 그 비준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적용되어지는 문제는 뭐 당연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155나 187호 또는 161호 협약, 뭐 비준 여부를 떠나서 그런 협약들이 좀 우리나라에 잘 이렇게 구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제 정비나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또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또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본 협약이 되든 되지 않든 지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 또한 환경과 인권인데 그 부분에 또 이제 이런 산업안전보건은 인권에 당연히 또 들어가는 문제인 것이고, 그러면 실제 책임을 지냐 안 지냐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따져서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산업안전보건 기술이나 모델을 좀 적극적으로 이런 국제 교류나 협력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고, 좀 그런 걸 좀 토대로 해서 좀 글로벌 공급망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아이로 총회 논의 이후에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떨까? 뭐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좀 그런 어쨌든 좀 새로운 또 패러다임에 또 산업안전보건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앞으로 그 장래 글로벌 뭐 이쪽으로 다 산업안전보건을 갖다 좀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젠 그 플로에서 그 자유롭게 그 먼저 손 드신 분이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예, 요점적으로 한 3분 정도씩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먼저 손 들고 먼저 그 말씀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오늘 아무튼 그 아일로 이광택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좋은 얘기를 듣고, 또 이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지금은 떠난 지가 오래됐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몸으로 느끼고 했지만 다 잊어버린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도 아일로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토론해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자 두 분께서 해주신 내용이
너무너무 정말 참 마음에 와 닿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여러 가지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이 보건 교육만 안전 교육만 해도 보건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공단도 있고, 그래서 사실 기업은 기업대로 교육을 합니다. 안 하면은 또 그게 몇 명 이상이면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하고, 또 그쪽에서도 그 보건안전 민간 센터들이 많이 생겨서 사실 하나의 업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이 직장을 가졌다든지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안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 정도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토론장에서 한번 노사가 또 이런 중요한 포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아까 선생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이런 모든 거를 갖다가 하나의 고정화한 데서만이 이제 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라든지,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조직화해서 문화로 이제 발전을 시킨다든지, 또 모든 것들을 마서 체계화 시켜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정말 아일로 비준에 정말 실질적인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열고 우리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진지하게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리가 비약인 역사의 비약은 시간이 해결하는 겁니다. 비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뜻을 보고 가면은 참 장래가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민노총에서 실장님 참석하셔서 겸손하게 개인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구구절절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민노총에서도 이렇게 이제 모든 분야에 참여하셔서 좋은 토론을 해주시면은 노사 간에 의견을 접근하는데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가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술협약의 이제 기본을 갖다가 뭐 격상시키자 그랬는데 그렇게 딱딱한 얘기로 하지 말고 하나의 우리 조직 문화와 예술적인 감각으로 이쪽 분야도 그런 쪽으로 몰고 가면 머지않아서 장래가 밝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얘기는 그저 제 의견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노동계의 그 아주 대원로이신 이필원 그 선배님께서 아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걸로 고맙습니다. 예, 또 혹시 또 이제 플로에서 말씀 주실 분 있으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 이광택 아이로크 위원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멘트 겸해서 또 폐의 말씀도 겸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지금 연초부터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가 아직 줄질 않는다, 뭐 이런 통계적인 말이죠. 시사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하자, 이런 움직임도 있고, 처벌이 너무 세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움직임도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게 처벌이 강하죠.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사망한 경우에는 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에 대해서는 7년, 1억 원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이제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징벌적 손배는 5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법을 만들 때 참고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영국법입니다. 2007년도에 제정이 됐던 영국의 뭐 번역할 때 이제 기업 살인법 뭐 이렇게도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매슬로 이게 과실치사로 이제 보는 경우가 또 많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호미사이드 이건 알고도 그냥 방치한 거니까 이건 살인이다. 고의적인 살인으로 이렇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 법은 뭐 얼마 이하인데 영국에서는 이게 이제 제한이 없고 거기 선고지침위원회가 있는 거기서 이제 오히려 하한만 정합니다. 뭐 얼마 이상 무제한이다 이렇게 상한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0만 파운드니까 뭐 4억 3,600만 원 이상 무제한이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실제로 선고한 것은 이 12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17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상한이 없습니다. 이 징벌적 손배도 우리는 5배로 정했지만 상한이 없어요. 미국 법도 그래요. 미국 법도 징벌적 손배는 상한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100배 이상 이제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일반적인 인식이 좀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과실치사다라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잘못한 거니까 실수한 거니까 이런 사고였으니까 이런 기본적인 인식이 좀 문제다는 거예요. 이 차제에 우리가 온 국민이 마치 이제 시민제 또 이번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길 가다가 다쳐도 이게 무슨 보도가 잘못됐다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 독일 경우에 진작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재해라 그러지만은 산업이라는 말이 이미 빠져버렸어요. 그냥 운팔 회식으로 운팔 사고가 났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 길바닥에서 쓰러지고 인도에서 쓰러졌다. 학교에서 쓰러졌다. 여러 가지 경우에마다 다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적인 관심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지금 이제 전개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이게 국민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재물로 손괴보면서 처벌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민사냐 형사냐 하는 문제가 같아요. 형사처벌을 한다고 그러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더 사회로 더 내장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예를 들면 민법으로 민사로 해서 재보상을 금전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5배다, 5배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형사처벌을 한다. 이런 법은 정말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고 뭐 들어가서 얼마 있으면 웬만한 기업은 사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이게 국민이 사회적인 그 협의를 통해서 뭔가 하나 진지한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냐, 통사냐, 이 통사처벌이라는 것이 정말 근데 정말 기억하는 사람한테 아프고 그러다 보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회를 정하고 속수무책이고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데 이런 처벌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동안에 온 걸로 봐서는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이 토론하는 광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말씀 주시는 분이 없으시면 이제 이만 그 뭔가 토론을 갖다 종료해도 좋겠습니까? 예, 이상 오늘의 정책 토론을 갖다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발제자 두 분하고 토론자 그 5분에게 더 이상 뭔가 좋을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